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은 0.3%대 밀려 내려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0.4% 정도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쪽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프로그램 또한 매도로 일단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하방 경직을 보일 것이고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그 부분들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를 매수를 하셨어요. 38,000원에 비중 25%를 매수를 하셨네요. 파라다이스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가 최근에 좀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었죠.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상승 추세 때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낙폭이 좀 과도하게 좀 나타났단 말이죠. 38,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38,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과도하게 좀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은 아마도 한 37,000원대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어 보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상승을 할 수 있던 그 부분들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승을 했어요. 사실 이게 2,000원대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4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 사이에 보게 된다라면 굵직굵직한 조정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 2012년도 연말경하고 2013년도 3분기 때 이때가 조금 조정의 폭이 깊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조정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는 모습들이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33,000원에서 4만원 정도까지의 박스권형이 진행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3,000원짜리 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이게 60일선을 이탈을 했고 120일선까지 이탈을 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데드크로스가 좀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은 아마 121선 정도까지는 반등 타이밍이 좀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는 매수로 전환이 됐지만 외국인 쪽은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 됐었죠. 실적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실적을 잠깐 좀 보게 되면 실적의 증가치가 2분기 때 작년 동기 대비보다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아마 3분기 때는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박스권형으로 진행될 그럴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25%세요. 38,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으니까 매수가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덜어내 주시고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될 그럴 확률이 좀 높아 보이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화공영을 매수하셨어요. 4,23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이화공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약간 손실입니다. 보시게 되면
상승 추세대가 유지가 되고 있죠. 과거에 이 4대강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죠. 잠깐 이건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실적을 보게 되면 일단 2분기 때 6억 정도 좀 했네요. 1분기 때 5억 정도 했고 11억. 당기순이익은 약 한 4억 정도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실적이 뭐 눈에 띄게 개선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큰 폭의 성장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측면보다는 재료적인 좀 측면이 강한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지금 개인 쪽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자, 차트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최대 주주의 비중을 한번 보자고요. 총 주식 수를 좀 보게 되면 거의 2천만 주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2천만 주 중에 최대 주주가 약 940만 주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한 1100만 주 정도 좀 갖고 있단 말이죠. 1100만 주 정도 갖고 있는데 크게 한 차례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뒤풀이 파동이 좀 나와줬었어요. 그럼 대량 거래가 좀 나와줬었고 그런데 저점 자리대를 깨진 않았단 말이에요. 저점을 서서히 좀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로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4,600원대 정도?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손절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61선 자리대 약 3,800원 자리대가 깨지지가 않는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한 4,600원대 정도까지는 끌고 가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코미팜을 매수를 하셨어요. 9,2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코미팜을 한번 봅시도록 합시다. 자, 코미팜 바이오 섹터란 말이죠. 일단 정고점권역까지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아마도 이렇게 상승 N자형으로 지금 움직였단 말이에요. 목표치가 도달해주고 나서 밀렸는데 이거 오늘 저점 깨지면은 아마 조정을 좀 며칠 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리대 한 9,800원대 후반 정도 돼 보이거든요. 9,200원 자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조정을 받고 나게 되면 아마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날 거예요. 만약 9,800원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전량 다 이익 실현을 해보시는 전략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한 11,000원 정도? 그 정도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네요. 그 다음 잠깐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은 뭐 그냥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기존 전략대로 한 11,000원 정도 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 차익을 해보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대우조선 해양 33,000원에 20% 매수했는데 가격이 자꾸 너무 빠져가지고 매수로 하고 다시 다른 종목을 가느냐 안 그러면 좀 기다리냐 싶어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혹시 서울경제 방송 프로그램 자주 보시나요? 예, 자주 보십니다. 그러면은 조선주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못 들으셨었나요, 혹시? 안 된다 가능보다는 계속 좀 안 좋은 쪽으로는 그나마 평가를 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네. 일단, 비중이 20%를 갖고 계시고 33,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우선 그나마 괜찮은 부분들은 대우조선해양이 그나마 좀 실적은 그나마 조선 섹터 중에 괜찮게 나왔어요. 일단은. 안 그래도 자꾸 그런 말씀을 나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요. 네. 조선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발주량으로 봤을 때는 최저치까지 일단 떨어졌습니다. 예. 네. 또 하나 중국 시장에서 바짝 추격을 하고 있죠. 그렇지. 예, 과거에 이 조선 하면은 일본에서 좀 수주가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서 지금 자리대는 우리나라에서 중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고부가 가치선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나름대로 그래도 수주를 좀 유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일단 손절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조선 섹터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등이 좀 나와줬을 때 저는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일단 반등 61선 자리대에 계속적으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네. 네. 월봉 차트 한번 보게 되면 네. 월봉 차트가 지금 상황에서 좀 보게 되면 한 22,000원대 요 정도 자리대가 좀 바닥권역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네. 아마 많이 밀리게 되면 2만원 초반권역까지도 아마 밀릴 겁니다. 네. 네, 이 자리대까지 밀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좀 견디시고 지금 보유하신 지가 1년이 안 되셨죠?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되셨나요? 좀 많이 됩니다. 먼저 38,000원까지 갈 때, 그때 뭐 매수를 매도를 놓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맞추고 있었는데. 네. 예.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예, 추가 매수는 그래서 안 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만 가면 뭐 매도를 하고, 네. 뭐, 더 가볼까 싶고,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거 내년 적어도 바닥 확인하고 반등 좀 나오려면 내년 넘어가야 될 거예요. 내년 아, 예, 예. 1분기, 상관없습니다. 1분기나 2분기, 내년 한 2분기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정도가 되게 되면 아마도 한 29,000원대? 아, 예.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길게 보셔야 됩니다. 좀 예, 여유 있게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 예. 저는 종목 교체를 서서히 좀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예. 대응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예, 질문 잘 받았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을 매수하셨어요. 52,700원. 비중이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대상을 한번 봅시다. 대상을 좀 보게 되면 52,7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최근에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요 자리대에 3분기 실적 규모 우려감 뭐 이런저런 얘기들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밀려 내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52,700원짜리 대에서 매수를 하셨을 때 이거 상담 제가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자리대 깨지면 얼마까지 빠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49,500원대까지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아마 이게 빠지게 되면 4만원대 중반권역까지 아마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121선 자리대까지 밀릴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이 종목도 지금 박스권역인데 일단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 비중이 20%시란 말이에요. 밀려버리게 되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밀려 내렸어요.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금요일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전저점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47,000원짜리대란 말이에요. 약 한 10% 정도의 손실권역이고 정말 중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주봉 차트를 보면 20주선까지 깨졌단 말이죠. 조금 보면 44,000원대까지는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4,000원대까지 열어놓고 보시게 된다라면 아마 이 자리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이 자리대까지. 그러면 얼추 하락에 대한 조정이 마무리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맥시멈 빠지면 이 정도까지는 밀릴 겁니다. 그리고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더 밀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반등 지금 자리대나 다음날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5만원 초반권역까지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절반 정도를 좀 줄여놓고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하든가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거든요. 여전히 내수 섹터는 좀 괜찮습니다. 지금 실적을 잠깐 좀 보시게 된다면 2분기 때 300억대 주춤했었어요. 근데 3분기 때가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여전히 이 음식료 섹터, 화장품, 그다음에 섬유, 의복 이런 쪽이 좀 괜찮고, 이쪽에 탄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아마 순환이 좀 나올 겁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뭐 한미약품 같은 게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선택되어진 종목군들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8월 달까지 시세를 냈던 종목군들은 당분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 고점을 형성했던 종목군들을 일단 챙겨 놓고서 혹은 리스크 관리 해 놓고 난 다음에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다른 종목군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지금 자리 때 좀 해주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44,000원대까지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를 매수하셨어요. 45,200원이네요. 비중은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43,000원짜리 때까지 일단은 밀려 내려왔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고점과 저점이 서서히 좀 낮아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4만원 초반까지는 빠지게 된다면 큰 바닥은 아마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4만원 언저리, 4만원 초반대까지는 아마도, 일단은 뚜껑을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일 밀려 내려오는 부분들이 뭐 중국 시장의 스마트폰 시장 우려, 뭐 이렇게 포화 단계, 뭐 이런 우려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참 빠질 때가 되면은, 일단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고 한다라면, 4만, 지금 자리대에서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43,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 놓으세요.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그리고 좀 여유있게 보셨다라면 지금 4만원짜리 때까지 일단 열어놓고 보시고 4만원, 그 다음에 5만원대 요 자리대가 일단 1차적으로 박스권역으로 될 겁니다. 중심 라인대가 약 한 46,000원짜리 대가 되겠죠. 이렇게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대를 좀 잡아 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봤을 땐 4만원까지 좀 열어놓고 보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45,000원대 매수가 정도보다 조금 위 정도까지 박스권으로 간다면 그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엔텔스를 매수하셨어요. 14,0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엔텔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엔텔스가 사물인터넷 관련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빠졌는데, 자, 요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저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움직이게 되면 요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요 폭으로 움직이죠? 목표치가 차고 나서 윗꼬리가 달리다가 밀려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정을 받는데, 여기에선 아마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아니라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따져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자리대죠. 12,500원 자리대. 이 자리대가 어느 정도 지지 라인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얘가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었죠. 반등이 나오는데 결국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이탈하게 되면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오는 거는 아실 거예요. 이 폭만큼 이렇게. 그러면 많이 밀리면 얘 11,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이탈하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 좀 하세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이 좀 나올 겁니다. 지금 보시면 요 반등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반등이 이렇게 N자형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하락 N자로 빠지고 난 다음에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저점을 깨게 된다라면 이렇게 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저점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하시고, 반등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면 다 때리세요. 일단 다 때리고 다시 보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블루콤을 매수하셨어요. 13,000원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블루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블루콤도 요 저점을 깼단 말이에요. 일단 이 저점을 깨면 안 되는데 일단 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얘가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다음에 이리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점이 나왔었죠. 기술적 반등이. 그죠? 그럼 저점을 깨져버리게 되면 이 폭만큼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폭만큼 빠지는데 12,000원대까지 일단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리대까지 깨져버리게 되면 이 폭으로 밀려 내려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이 폭으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가 얼만큼 되겠느냐? 대충 한 10,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대가 12,000원대 초반권역이니까 이날 저점을 찍던데 12,500원 자리대란 말이에요. 12,500원 자리대니까 일단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얼만큼 나오게 되냐? 이 하락에 대한 절반이란 말이에요. 이 하락에 대한 절반이니까 14,000원대 절반까지 나오겠죠. 일단 약간의 수익권역이세요. 약간의 수익권역인데 아마 이 종목을 매수하신 건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헤드셋, 헤드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들이거든요. 주가가 일단 반영을 받았습니다. 주가가 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240선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분들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되고 나면 에너지 응축을 했다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3,000원에 매수해서 약간의 수익권역이니까 저라면은 일단은 요거 13,100원 일단 리스크 관리 해야 되니까 그 이탈하면 일단 정리해 놓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14,000원대 넘어가게 되면 저는 일단은 챙겨 놓고 보겠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코틀랜드 부분들 일단 독립 발표 선거가 있죠.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큰 게 FOMC입니다. 과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들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출렁거리느냐 아니면 바닥을 다지느냐 그 부분들인데, 선물은 260포인트를 깰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260.55포인트란 말이에요. 지수는 밀려도 2020포인트까지는 저점이 좀 나올 겁니다라고 했는데 2020대까지 일단 들어왔습니다. 2028.80포인트죠. 아직까지 바닥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 FOMC 회의 전까지는 일단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인버스를 사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즉 또한 부분들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 오늘 같은 경우도 특히나 매도는 얼마 안 나왔는데 0.7%까지 밀려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동성이 좀 클 거라는 거를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번 주 후반까지는 일단 보수적인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강연회를 했었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요. 동부금융센터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좀 진행을 하는데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들 좀 참여를 하시고요. 저와 예병군 멘토, 즉 정예사단이 이번에는 둘이 함께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1577-7451번이니까요.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아마 이번 강연회가 지금 시장 지수와 맞물려서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